한반도의 동쪽 바다에서 새벽이 밝아온다. 천년의 역사가 흘러온 이 땅 위에 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평양 건너 날개를 펼친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세계를 움켜쥐려 하고, 대륙 깊은 곳에서 일어난 용은 긴 몸짓으로 하늘을 나누려 한다. 그 사이에 선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다. 한때 공장의 소년이었던 그가 이 땅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어선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 이재명은 인천 계양의 작은 집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 장병들이 보여준 충성심을 치하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울려 퍼진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아는가? 이미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7월 9일까지 단 34일. 관세라는 칼날이 한국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취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모두 하루 안에 받았던 그 전화가 워싱턴의 어둠 속에서 극우 활동가들은 속삭였다. 한국의 명복을 빈다. 중국 공산당이 웃고 있다. 마침내 6월 6일 밤 10시. 한남동 관저에서 울린 벨소리. 20분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들려오는 25% 관세라는 차가운 현실.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고 있었다. 두 정상은 서로의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권력의 무게를 아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다. 베이징의 새벽 검색어 1위에 오른 이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웨이보와 바이두를 뜨겁게 달군 중국 인민들의 관심. CCTV는 24분짜리 특별 대담을 방송했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룰 것.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 중국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신화통신의 논평자가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에 빠졌다. 이제 이것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 왕샤오링 연구원의 예언. 한국은 양극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극화 추세에 준비할 것. 중국 학자들의 희망찬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가? 2023년 6월 8일의 그 저녁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굴욕적인 훈계의 순간을. 싱하이밍 대사가 15분간 한국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할 때 이재명은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다. 편하게 식사만 하자던 약속은 중국의 일장연설로 바뀌었고,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물었다. 과연 이것이 균형 외교인가? 중국 대련의 무역상들이 속삭인다. 기다렸다. 이재명이 왔다. 단동 물류창고에서 모인 북한 대표들.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좋은 신호. 심양의 조선족 식당 사장들. 인터넷 보도를 밤새 지켜보며 새벽에 확정된 당선 소식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남북 긴장이 풀리고 경제 교류가 시작되기를 우리는 그것만 바라고 있다. 하지만 평양의 김정은은 이미 선언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2023년 12월에 그 차가운 선언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규정했다. 이재명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철의 장벽. 취임 첫날 오후 2시 국회 법안 제1소위가 열렸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아니 100명으로 늘리자는 안건.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님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 기소만 면제인가 재판도 중단인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논쟁. 대법원 사법정보 공개 포털에 하루 만에 21,000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 절차적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했다.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판결. 하지만 시간은 이재명의 편이었다. 대통령이 된 자에게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 권력이 법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에는 145%,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한국에도 25%의 칼날이 겨눠졌다.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조업 부활. 트럼프의 구호가 메아리 친다. 나스닥이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차가운 분석.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 시 한국 GDP 0.31% 감소.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삼성, LG, 현대차. 한국 경제의 기둥들이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 7월 9일, D-Day까지 34일.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청년 취업 공고는 줄어든다. AI 경제수석이 등장해도 체감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나아질까?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표현의 자유는 과연 남아있을까?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 SNS에서 몇 개의 단어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입을 다물어가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언한 새로운 역사 해석. 하지만 국민들은 묻는다. 과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브뤼셀에서 날아온 소식. 6월 24일, 25일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 서방 세계의 복잡한 계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분석. 미국과 일본과의 거리두기. 중국과 북한의 보다 유화적 입장.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관측. 굴종적 한일 관계 개선 비판.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부정적 입장.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외교가들의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축하 성명. 한미 상호방위 조약 공동 가치. 깊은 경제관계에 기반한 철통 같은 동맹의 약속.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심과 경계의 눈빛. 과연 한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6월 6일 밤 10시의 통화 이후 실무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관들의 점잖은 표현 뒤에 숨겨진 치열한 줄다리기. 25% 관세대 한국의 양보.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반도체 기술 이전 압박.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진핑의 10월 에이펙 참석 예정,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담 준비,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 실용외교, 균형외교. 아름다운 구호들이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7월 9일까지 남은 시간. 33일, 32일, 31일. 매일 아침 브리핑룸에서 발표되는 협상 진전 상황.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한 표현들. 하지만 재계는 불안하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긴급 방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워싱턴 일정. SK 최태원 회장의 로비 활동. 한국 경제의 운명이 이 한 달에 달려 있다. 전경련 회장의 절박한 호소.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한중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 미국의 압박이 거세진다. 중국과의 거리두기 요구. 반도체 기술 보호 강화.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중국의 유혹도 달콤하다. 1대1로 적극 참여. RCEP 완전 이행.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 이재명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한남동 관저의 긴 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그 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역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새벽 3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 시절. 산업재해로 다친 손가락. 그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 7월 7일 D-Day 2일째. 워싱턴에서 날아온 최후 통첩. 48시간 안에 최종 답변을. 한미 관계의 운명이 갈린다.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 긴급 국가안보회의 소집.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 각 부처 장관들의 상반된 의견. 경제부총리 관세 폭탄을 막아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 중국과의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 한미동맹이 우선입니다.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눈이 이재명을 향한다. 45년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으로 수렴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침착한 목소리. 7월 9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정오. 워싱턴에서 발표된 성명. 한미 관세 협상 잠정 합의.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 단계적 철폐 로드맵 마련. 한국의 추가 양보 조건부. 부분적 성공, 부분적 타협. 베이징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외교부 대변인의 차가운 논평.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는 어조. 평양은 침묵했다. 김정은의 추가 메시지는 없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반발했다. 굴욕적 협상. 국익 훼손. 정치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가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릴 시진핑과의 만남.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변수.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 한반도의 운명은 여전히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한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선택이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서사시가 끝나는 순간에도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 새로운 장이 매일 쓰여지고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공장의 소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45년의 여정이 있었고, 이제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문명의 충돌 속에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재명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인내와 결단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만 성공을 허락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그 판단은 후세가 내릴 것이다.